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TM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는 공시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태죠. 지금 현재 엔캠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액티브 종목 새로 편입이 될 종목 이거를 하나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대박 내세요. 자, 엔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제가 중요할 때 영상을 되도록이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그 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느려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긴급 재료가 엔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죠. 지금부터 4월 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텔방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세요.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 그 통합 시세 그리고 KRX 시세로 끝난 건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장까지 감안해서 NXT까지 감안해서 통합 시세는 막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한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일 주주들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가타부타 지연 공지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현재 불안한 겁니다. 더군다나 엔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수 관련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엔캠이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이런 류의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건이 발생하면 이게 물량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렸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비적정 의견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엔캠 측에서도 빨리 결론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을 내줘야 주가 내려가는 것도 좀 일단 좋은 의견이면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거고 나쁜 의견이다 하더라도 일단 주가는 멈춰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하튼 근데 빨리 결론을 지금 현재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엔캠에서 내는 게 아니고 뭐 감사법인은 회계감사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3월 31일까지 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이 날짜까지 못 내면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엔캠이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펀드나 ETF나 뭐 액티브 펀드나 ETF에서 물량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 관리는 면해야 되겠어요. 그죠? 3월 31일까지 좀 제출이 돼야 되고 적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세를 보면은요. 손이 바뀌었어요. 대량 거래가 되면서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한가는 맞았지만은 하한가 잔량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하한가 잔량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24만 주밖에 안 되죠. 그죠? 895만 주 거래됐었던 KRX 시장 대비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통합 시세죠. 통합 시세 대비해서 하한가 잔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여차하면 또 터닝을 만들겠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견 거절 같은 경우 맞아버리면 이게 또 거래 정지 아니에요. 한동안 또 자금이 묶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자, 근데 수급을 보면 일단 이 대량 거래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외인들이 좀 46만 주 들어왔는데 글쎄 뭐이 외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가 꼭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만은 없고요. 프로그램 매수는 좀 들어왔네요. 그죠? 이게 뭐 기계적인 매매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고무될 필요는 없고. 근데 공매도는 또 없어요. 그죠? 공매도는 없습니다. 대차를 살펴보면 대차가 최근에 약간 늘긴 했지만 아주 막대하게 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엔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를 보면 당연히 뭐 늘긴 늘었겠지만 이 180만 주대 근처에 있습니다. 더 크게는 안 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은 긍정적인 쪽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대량 거래가 되고 하한가 잔량 좀 적은 거 보면은. 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한가는 못 벗어났고, 그리고 여하튼 의견 거절을 맞았을 경우에 그 피해가 너무 막대하잖아요. 이게 일부 물량 정도는 좀 줄이는 그런 정도의 매매들은 하고 있지 않나.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여하튼 그런 정황이고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만일에 비적정으로 가게 된다. 비적정이라면 이제 한정이나 의견 거절인데 막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시브 그리고 액티브 자금들이 매도가 더 나온다고요. 그죠? 더 나오는데 일단 뭐 지금은 비적정으로 되면은 일단 거래가 정지돼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도하고 자시고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좀 긴 흐름을 봐가지고요.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외인들이 그 누적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보시면 기관과 외인 중에서 기관이 이렇게 사왔어요. 그죠? 약간 매도가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100만 주 조금 이상이 돼요. 근데 기관 중에 누구냐?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여러분, 금융투자거든요. 네,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뭐 ETF 같은데 개인이 자금 맥혀서 들어와서 금융투자로 수량이 잡히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의 기관 물량일 뿐이다. ETF의 기관 물량이라는 것은 진짜 순수한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 정도 참고적으로 한번 봤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수급은 여하튼 그런 흐름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 비적정이 됐을 경우는 어떤 사유가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다 생각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사 범위 제한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계속성 때문에 계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뭐 증거를 수집 못했다든가 그런 감사 범위 제한일 가능성이 좀 있겠고. 근데 만일 엔캠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증거 자료를 빨리 취합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그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았어도 이 재감사를 일단 이의 신청 때 하겠다는 신청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또 개선기간 부여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정 기간 또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매매가 안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이 재감사 제도가 예전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재감사는 선택사항이에요. 15영업일 내 이의 신청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 수집할 수 있으면 재감사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기업들도 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코스온이라는 기업 있죠. 과거에 그리고 세원 ENC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멘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르죠. 적정 받아가지고 다시 적정 받아가지고 거래 재개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뭐 일단 그 개선 기간 받아야죠. 그죠? 개선 기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개선 기간 받아가지고 기심이 받아가지고 개선 기간 받아가지고 뭐 코스닥 시장에 이심이 있어요. 이심.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상폐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미리 생각은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저 경우로 다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1번은 일단 뭐 3월 31일 날 이내에 잘 나와가지고 거래 재개되는 거고요. 그죠? 거래 저기 뭡니까? 거래는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일단 벗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번은 바로 그거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그 생각을 해놓을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코스닥 상장 폐지건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것은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되
네, 일단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거죠. 3월 31일, 이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관리 종목으로 가는 건데, 관리 종목으로 가서도 4월 10일 이내까지 제출을 못하면 또 이게 상태 사유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두고 계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살펴서 그래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계속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NKM 감사보고서 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봤습니다만은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이다라고 나왔어야 제가 뭐 거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적정 의견이 안 나온다면 거래가 중지돼 버린다는 거죠. 거래가 일단 중지가 돼 버려요. 그죠?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비중 뭐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중 전체적으로 다 거래 중지에 걸려버리면 이거 참 낭패일 수 있죠. 낭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아웃라인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중요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립니다. 그죠?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도 좋죠. 엔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셔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4월 10일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